안녕하세요. 분양권 평면분석 TV입니다. 오늘은 시와 MTV 공동 3블럭에 해당하는 호반 서밋 더 프라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반 서밋 더 프라임은 시흥시 가장 남측에 위치한 시와 MTV 내에서 이번에 공동 3블럭에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이고요. 교통으로는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 이외에 크게 교통의 장점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시흥 스마트 허브나 아니면은 앞으로 조성될 시와 멀티 테크노밸리 내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나름의 직주 근접형이라고 말할 만한 위치에 있는 단지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말씀드린 시흥 스마트 허브나 시와 멀티 테크노밸리 이외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교통의 편의성은 딱히 찾아볼 수 없을 것 같다. 편의시설 측면에서는 기존에 이미 기조성된 시흥 스마트 허브 내에 위치한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마트가 모두 다 시흥 스마트 허브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로는 사실 편의시설 측면에서는 그렇게 먼 거리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교통을 제외한 편의시설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와 MTV 내에서는 공동주택 부지로는 이렇게 공동 1, 2, 3, 4블럭까지 해서 총 4개 단지가 공동주택 부지로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분홍색으로 된 아래쪽에 주상 1부지, 주상 2부지,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상으로는 주상 3이라고는 나와 있긴 하지만 주상 3부지는 사실상 제가 아직까지 찾지는 못했고요. 주상 1, 2부지까지 해서 총 6개의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호반 서밋, 퍼스트 시흥이 분양을 했고, 그 뒤로 최근에 MTV 파라곤과 금강 펜트리움 오션베이가 분양을 했고요. 지금 공동주택 부지로는 마지막으로 분양하는 게 이번에 분양하는 호반 서밋 더 프라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형대 잠시 보시면 MTV 파라곤부터 공동 4블럭 금강 펜트리움 오션베이까지 모두 5984, 5984, 597484, 59, 6084로 해서 공동주택 부지가 가지고 있는 평형대 조건 자체가 8호 이하 평형대만 조성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분양한 공동 1, 2, 3, 4블럭 모두 59에서 84까지 평형대를 이루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중에서 전용 74는 공동 1, 2, 3, 4블럭 중에서 유일한 평형대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세대수로 보더라도 금강 펜트리움이 가장 큰 930세대, 그리고 이번에 분양하는 호반 서밋 더 프라임의 경우가 826세대로 세대수 규모로만 봤을 때는 두 번째로 큰 단지이기 때문에 나름의 이 시와 MTV 내에서 대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번에 분양하는 호반 서밋 더 프라임의 경우에는 초품화라고 하기에는 단지 남측변에 도로변이 하나 있어서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까지 공동주택 부지들 중에서는 제일 가까운 거리에 인접해 있는 단지가 이번에 분양하는 호반 서밋 더 프라임이다. 배지도 보시면 단지의 동측으로 조출입구 계획되어 있고요. 조출입구는 보시는 것처럼 주차 경사로를 이용해서 지하로 내려가서 주차하는 지하주차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지 남서측으로도 부출입구 위치해 있고, 부출입구 역시도 주차 경사로를 통해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타입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평형대는 앞에 말씀드린 59, 74, 84로 총 3개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59 평형대 같은 경우는 단지 중심 광장을 기준으로 해서 북측변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단지 중심을 기준으로 남측변에는 74, 84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다. 아무래도 대지 중심으로 남측변에 있는 위치가 그나마 이 단지 내에 있는 평형들 중에서 74, 84가 대형 평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형 평형 위주로 좋은 위치에 배치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이 상가와 주상복합 부지의 면한 단지의 서측 부분에 위치해 있고요. 근린생활시설이 이용 가능한 주차장은 부출입구 좌측변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103동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과의 시선적인 간섭이나
아니면은 그 외부인에 대한 소음에 조금은 취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출입구 기준으로는 조금은 열악한 위치일 수는 있지만 이 저층부를 제외하고 고층부 기준으로는 이 조망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7484 대형 평형을 배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커뮤니티 썬큰이 단지 중심에 있고 계단이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계단이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쪽에 있는 GX룸이랑 피트니스 클럽이 106동 전면 지하 부분에 위치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썬큰의 좌측으로 여기에 주민회의실, 독서실, 그리고 106동 전면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이나 주민 카페가 위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썬큰의 북측과 106동 2호 이 사이 부분으로 해서 실내 골프 연습장이 배치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높이 보시면 101동 3, 4호부터 104동 1, 2, 3호까지가 29층, 28층, 27층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고, 단지의 외곽부로 해서 16, 21층, 104동 같은 경우는 25층으로 단지 외곽부로 낮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다. 후면 5구 타입 주동의 경우에도 105동 1, 2호 라인 26층부터 106동 전세대 28층, 107동 28층, 108동 3, 4호 라인 26층으로 해서 중심부가 높고 단지 외곽으로 19층, 22층으로 낮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다. 후면부의 105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다 조망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근린생활 부지가 5층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반 건축의 경우에 뭐 한 5m 층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5, 25, 25m 정도 된다라고 보고, 아파트 층고가 3m 기준으로 보면 8층 규모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파트 후면부에서 10층 이상 정도 됐을 때는 그래도 이 근린생활 부지를 넘어서서 이렇게 긴 인동이 어느 정도는 생성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105동의 3, 4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주상복합을 건너지 않더라도 나름 10층 이상부터는 근린생활시설을 넘어서는 넓은 조망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 105동 1, 2호 라인 같은 경우는 단지 내 조경을 바라보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106동의 4호 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상복합 부지까지 보더라도 넓게 뚫린 조망이 확보될 것 같고, 106동의 3호부터 107동 2호까지는 단지 내 조경을 바라볼 것 같고요. 107동의 1호 라인도 살짝 비켜서 공동 4블럭에 102동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다른 호 라인보다는 넓은 조망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108동의 경우에도 그렇게 썩 좋은 조경은 아니지만 나름 그래도 막힌 조망은 아니고 공동 4블럭 102동 후면을 바라보는 그래도 조금은 넓게 열린 조망을 바라볼 것 같다. 여기에서 보실 점이 일단 직선으로 봤을 때는 전면에 있는 101동부터 104동까지가 좀 조망이 막혀져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지금 유치원이라든가 중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부지 자체가 5층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층고를 높게 잡아서 5층으로 보더라도 아까 근린생활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10층 이상부터는 그래도 이 전면으로는 바다 조망이 열린다고 봐야 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 향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이렇게 비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바다 조망이 확실히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정면 기준으로 103동의 1호, 그다음에 2호 라인까지도 확실히 가능할 것 같고, 102동의 1, 2호조차도 10층 이상으로는 확실히 바다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01동의 경우에도 지금 주상복합 부지 배치에 따라서 조금은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101동 3호 라인 경우에도 직선으로 봤을 때는 바다 조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중에서 정확하게 몇 동에 몇 호 라인이
어떻게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해서는 각 평형 설명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뒷부분 단위세대 설명 부분에서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단위세대 보시면요. 일단 59 타입 같은 경우는 59A랑 59B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공간 구성 자체는 59A랑 59B 타입의 경우가 크기 면에서는 대동소이하다. 그 기타 공간에서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침실이나 거실과 같은 기본 공간에 대한 공간 구성은 동일하고 그 이외의 공간들의 차이가 있다. 59A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의 남서라고 보기에는 살짝 애매한 거의 서양에 가까운 향과 남동향에 가까운 향, 두 개의 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105동 4호 라인조차도 근린생활시설을 비껴서 주상복합, 부지, 경계면까지 넓게 열린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105동 1호 라인 같은 경우는 단지 내 조경을 바라보게 될 것 같고 106동의 경우에도 단지를 넘어서서 중층 이상부터는 근린생활 부지까지 넘어서서 주상복합 부지까지 바라보는 넓은 조망이 확보될 것 같다. 106동 1호 라인의 경우에는 단지 내 조경을 바라봐서 102동 후면을 바라볼 것 같고요. 107동의 경우에도 단지 내 조경, 107동 1호 라인 같은 경우는 살짝 비껴서 그래도 다른 부분들보다는 조금은 넓게 열린 조망이 확보될 수도 있겠다. 108동 4호 라인도 동일하게 단지 내 조경을 바라보고 있고 108동 1호 라인 같은 경우에도 길이 면에서는 그다지 다른 호수들과 차이 없는 길이로 열릴 것 같고요. 오히려 단지 내 조경이 아니라 전면에 있는 도로, 그 다음에 사블럭의 근린생활시설, 주출입구, 거의 순전 도로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조망 면에서는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조금은 나쁠 수 있겠다. 단위세대 보시면 침실 1번 같은 경우는 전면 3.3에 깊이 3.0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옵션 들어가기 전 타입이기 때문에 지금 팬트리 공간을 설치 안 해주긴 했지만 이쪽 공간이 팬트리 공간으로 구성된다고 봤을 때 3.3에 3.0의 경우에는 이쪽에 침대 놓고 생활을 하더라도 침대 길이가 2.1m면 남는 공간이 1.2m로 발코니 이용하고 생활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 보인다. 침실 2번의 경우에는 전면 2.7에 깊이 3.25로 되어 있고요. 침실 2번이나 침실 3번 공간의 규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침실 3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쪽에 60cm짜리 장 설치하고 남는 공간이 2.65m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침대에 끼워서 넣고 그러면 침대 길이가 2.1 남는 공간이 50cm 정도라고 봤을 때 일단 문 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쪽에 더블 침대 놓는다고 봤을 때는 이쪽으로 1.2m짜리 책상을 놓고 사용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2.7에 3.25라는 공간이 그다지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구 구성을 끼워 넣었을 때는 책상, 침대, 장까지 같이 놓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되어 보인다. 그리고 이 모델 하우스에서는 이쪽 공간을 알파룸이라고 얘기하기는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 자체가 알파룸이 아니라 거의 팬트리 공간의 문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알파룸이라고 안 적고 그냥 공용 창고 정도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59A 타입이긴 하지만 이쪽에 이런 팬트리 장 공간이 설치되든 안 되든 이 공용 창고 자체는 그래도 수납을 위한 공간으로 확실히 장점으로 보여진다. 주방의 경우에는 역디귿자로 해서 전체 길이 4.3m 정도 되고요. 59 타입의 4.3m면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59 타입의 4.3도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쪽에 냉장고가 설치된다고 봤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쪽에 식자재 놓고 씻고 다듬어서 조리하고 여기 DP하고 주방 동선 자체도 이 정도면 잘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쪽에 식탁 구성으로는 T11자로 놓고 사용하기에는 조금은 좁아 보이고 현실적으로는 T자로 놓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다. 발코니 공간은 어렵사리 끼워서 넣으면은 건조기, 세탁기 둘 다 아래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보여진다. 거실은 전면 3.6에 깊이 3.4 정도 되고요. 일단 3.6 자체가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어느 아파트라도 5구 타입의 3.6이면 기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5구 타입의 일반적인 규모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5구 B도 동일하게 거의 서양에 가까운 남서향과 남동향을 가지고 있는 주동이다. 아까 105동 4호 라인 같은 경우에도 중층부 이상은 근린생활시설을 지나쳐서 주상복합 부지를 바라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05동의 3호 라인도 동일하게 4호 라인보다는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을 가로질러서 주상복합 부지까지는 넓게 열린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층에서 10층 이상부터 가능할 것 같고요. 저층부는 어쩔 수 없이 근린생활시설을 봐야 되는 조망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5동 2호라든가 106동의 3호, 106동 2호, 107동 3호, 107동 2호까지는 동일하게 단지 내 조경을 바라봐야 되고요. 108동 3호 같은 경우도 단지 내 조경을 바라봐야 되고 108동의 2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호보다는 조금은 더 열린 4블록 102동을 바라볼 것 같고요. 살짝 비껴서는 더 많은 조망이 열릴 것으로 보여진다. 단위 세대 보시면 84A와 동일하게 침실 전면 3.3에 깊이 3.0이고요. 일단은 팬트리 공간 자체가 59A보다는 조금은 더 넓은 공간으로 구성될 것 같다. 그래서 실공간 구성으로 봤을 때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팬트리 공간이나 아니면 이쪽에 발코니 공간 자체가 주동의 형태로 인해서 조금은 더 크게 형성이 되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팬트리 공간이면은 팬트리가 생성이 되던 아니면 이쪽에 이렇게 장을 구성해서 사용을 하시던 공간은 충분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쪽에 침대 설치하시고 침대 길이 2.1, 남는 통로 공간이 1.2 이렇게 발코니 이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다. 침실 2번과 침실 3번은 동일하게 전면 2.7에 깊이 3.25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앞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쪽에 60cm짜리 장이 구성이 되더라도 남는 공간이 2.65m 정도 된다. 2.65m면 이쪽에 어렵사리 침대 2.1m짜리 침대를 어렵사리 낑겨서 쓴다고 봤을 때 남는 공간이 50cm 정도 되고요. 50cm면 일단은 장 문 여는 데는 크게 지장 없는 규격이라고 보여지고 그랬을 때 더블 침대 같은 경우에 폭이 1.5 남는 공간이 1.2m 그래서 이쪽 부분에 1.2m 정도 책상은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2.7에 3.25 공간은 책상, 침대, 장까지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을 공간으로 보여진다. 동일하게 이 공간은 문 자체가 이미 침실문이 아니라 팬트리 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알파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공용 창고로 봐야 된다. 공용 창고로 이렇게 장 구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단은 실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5구 평형대에서 일단 창고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일단 수납 기능으로는 확실히 좋게 보여지고요. 주방의 경우에는 디귿자 형태로 해서 전체 길이 4.2m 정도 되고요. 아까 5구-A보다도 지금 이쪽 공간이 더 짧기 때문에 5구-B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식탁 설치하는 거는 꿈도 못 꾸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T자 형태로 해서 조금은 복도에 침범되게 식탁을 한 4인용 식탁까지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5구 B도 동일하게 5구 타입인데 4.2m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냉장고가 설치된다고 봤을 때 식자재 놓고 씻고 놓고 손질하고 조리하고 DP하고 식탁에 놓고 식사하고
이렇게 주방 동선 자체는 깔끔하게 되어 있다. 발코니는 말씀드린 것처럼 5구A보다는 조금은 더 큰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건조기, 세탁기 둘 다 아래에 내려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남는 공간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 공간을 이용해서 재활용이나 그런 공간을 사용해도 될 것 같고요. 거실의 경우에는 전면 3.6에 깊이 3.4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이쪽에 침실 도어를 빼고 놨을 때 3.4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2.5m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전면 3.6에 깊이 2.5m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74 타입 보시면요. 74 타입 같은 경우는 전면 101동부터 104동까지 이 중심부에 위치한 주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공간 구성은 5구 B타입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향으로는 동일하게 거의 서양에 가까운 남서양과 남동양의 향을 가지고 있는 평형이다. 지도가 좀 잘리기는 했지만 지금 이쪽이 도로라고 봤을 때 사실상 이쪽이 안방이면 보통은 이쪽에 소파 구성을 하고 이쪽에 TV를 놓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조망 자체가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10층 이상부터는 소파에 앉아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103동도 동일하고 102동도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102동 이유 라인들도 어쨌든 구성 자체가 이런 형태로 사선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74 타입 같은 경우가 그냥 일반적인 공간 구성으로만 보더라도 10층 이상부터는 101동부터 104동 모두 바다 조망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보고요. 103동의 2호와 3호 라인 같은 경우는 이 부출입구로 인해서 들어가는 주차 경사로 경보 사이렌이라든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으로 인해서 저층부 세대 같은 경우는 소음이나 시선에 대한 간섭이 일부 있을 수 있다. 단위 세대 보시면 침실은 전면 3.6에 깊이 3.45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동일하게 팬트리 공간 자체가 큼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공간에 팬트리로 빌트인 되지 않더라도 이 공간에 장 설치하고 하더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쪽 공간은 이렇게 침대만 놓고 사용하더라도 가능할 것이다. 침대 깊이가 2.1, 통로폭이 남는 공간이 1.5m이기 때문에 발코니에 빨래 널거나 하는 동선이라든가 그런 공간들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침실 2는 전면 2.7에 깊이 3.25 공간이고요. 5구 타입에서 말씀드렸지만 2.7에 3.25 공간은 이쪽에 60cm짜리 장을 설치하더라도 남는 공간이 2.65m 정도 되고 침대 깊이가 2.1이기 때문에 이쪽에 남는 공간이 50에서 55cm 정도 된다. 그러면 보통 장 문짝 하나가 30cm 정도 되기 때문에 장을 열고 닫는데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지장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더블 침대 기준으로 폭이 1.5m라고 봤을 때 남는 공간이 1.2, 이쪽에 1.2m짜리 책상까지는 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침실 3번은 전면 3.0에 깊이 3.25고요. 침실 2보다 30cm가 더 크기 때문에 이쪽에 60cm짜리 장 설치하더라도 동일하게 2.1m짜리 침대 설치하고 남는 공간은 55cm. 더블 침대 설치한다고 봤을 때 남는 공간 자체가 1.5m이기 때문에 이쪽에 1.2m짜리 이상의 책상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74부터는 실제로 침실하고 동일한 도어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알파룸 공간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여지고요. 방 사이즈는 전면 2.1에 깊이 3.1로 되어 있고 기껏해야 2.1m이기 때문에 서재 공간 정도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서브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는 게 옵션 선택 안 하고 실질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은 요즘에는 빌트인 아니더라도 조립식으로 해서 이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 구성해 놓고 계절진 같은 걸로 놓고
사용해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방의 경우에는 디귿자 형태로 4.4m 정도 나오고요. 74 타입도 형태는 동일하니까 이쪽에 냉장고 설치되더라도 이렇게 주부 동선에 대해서는 확실히 깔끔하게 설계된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폭 자체도 이렇게 식탁을 놓고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T자 형태로 놓고 사용을 하는 게 조금은 현실적으로 보여지고요. 발코니 공간은 5구 B타입과 형태는 동일하니까 이렇게 건조기 세탁기 아래에 내려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남는 공간 자체가 발코니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쪽 공간에 재활용 같은 거 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실 같은 경우는 전면 4.5에 깊이 3.4m 정도 되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침실의 도어 부분 때문에 실제 가구 구성 자체는 전체 3.4m를 전부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일단 전면폭 자체가 4.5m는 일반적으로는 84 타입에 사용되는 거실 폭이기 때문에 거실 폭 면에서는 일단 잘 나온 편이다. 아무래도 침실 부분이 나름 3면 발코니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확실히 거실 부분이 다른 2면 발코니로 구성된 74 타입보다는 조금은 더 넓은 폭으로 구성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조그맣게나마 현관 창고가 구성이 돼 있어서 신발 이외에 잡수납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겠다. 84 타입 같은 경우는 전면에 1호와 4호 라인에 위치한 주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타입들과 동일하게 거의 서양에 가까운 남서양과 남동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단 84 타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주동의 이 길이 자체가 5구보다는 조금은 더 넓기 때문에 이 104동과 103동 1호와 4호가 마주보는 이 부분이 조금은 시선에 대한 간섭이 있을 수 있다. 101동과 102동 부분에서도 시선에 대한 간섭은 조금은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84 타입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게 이 공간 구성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침실 부분에 아트월이 낮이고 이쪽에 소파가 낮이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소파고 이 부분이 아트월이라서 실질적으로 소파에서 바라보는 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트월 위치가 어떻게 설치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바다 조망을 고려했다라고 보면은 오히려 이쪽 부분에 TV 설치하시고 이쪽 부분에 소파 설치하셔서 이렇게 공간 구성을 하셔야 나중에 소파에 앉아서 74 타입과 동일하게 바다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직선으로 봤을 때는 이게 바다 조망이 된다 안 된다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뒤에 단위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렇게 실제로 소파에 앉았을 때 바다 조망이 되려면 오히려 안방 경계벽에 소파를 설치해야만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104동의 1호 라인이나 103동 1호 라인, 102동 4호 라인, 102동 1호 라인 정도는 직선으로 보더라도 중층 이상부터는 유치원, 중학교, 초등학교 부지를 넘어서서 바다 조망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위 세대 구성을 보시면 침실 1번 같은 경우는 전면 3.9에 깊이 3.65 정도 되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 이렇게 침대 구성하시고 침대가 2.1이니까 남는 공간이 1.8m 정도 되죠. 1.8m 정도면 남성 사람 키 하나 정도 되니까 공간 구성은 넉넉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발코니 공간에 빨래 널거나 하는 공간으로는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침실 2와 침실 3은 동일하게 3.0에 3.25로 되어 있고 3.0에 3.25는 이렇게 60cm짜리 장 설치하고 침대 2.1m짜리 어렵사리 설치하고 남는 공간이 50에서 55cm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장 문을 여는 데는 지장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면 폭이
더블 침대 기준으로 폭이 1.5m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이쪽에 최대 1.5m짜리 책상까지는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같이 이 74와 84가 같이 붙어 있는 타입의 경우에 단점이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코어 공간에서 이쪽 공간까지의 이 길이 자체가 74나 84가 동일한 벽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공간에 대한 깊이는 74나 84가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단점을 안고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74와 동일하게 깊이 자체는 3.25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일단 깊이 자체도 최대한 3.25 공간으로, 그러니까 84 기준으로는 보통이지만 나머지 74나 59 공간이 그래도 3.25m로 조금은 깊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84도 74처럼 동일하게 알파룸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고 공간의 크기는 전면 2.4에 깊이 3.4이기 때문에 이쪽에 만약에 침대를 놓는다라고 하더라도 폭이 더블 침대 기준으로 1.5, 남는 공간이 1.8이기 때문에 장까지 설치는 못하더라도 이쪽에 책상이나 조그만 1단 장 정도까지는 설치할 수 있겠다. 근데 이거는 방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고요.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동일하게 공간 구성 자체는 조금은 크지만 그래도 여기 서재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쪽 공간도 팬트리 공간으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일단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 계절짐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집이 항상 깔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알파룸 공간 정도는 어느 정도 팬트리 공간으로 이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겠다. 주방은 역대 X자 형태로 해서 길이 자체가 5.9m고요. 4.5m 정도 돼도 제가 주방 공간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9m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84 치고 5.9m면 엄청 잘 나온 거고요. 여기도 일단 전체 단위세대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냉장고 설치했을 때 이렇게 주부 동선 자체는 동일하게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84부터는 이쪽에 이렇게 식탁을 놓고도 6인용 식탁으로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11자로 놓고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T자로 놓고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발코니 공간은 74보다는 형태 때문에 조금은 작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건조기와 세탁기 둘 다 아래다 내려놓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 규격으로는 보여지고요. 거실은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온전하게 전면 4.8에 깊이 3.4m가 확보된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방향이 바다 방향이기 때문에 바다 조망이 가능한 가구 배치는 현실적으로 안방, 침실 방향 쪽에 소파가 있는 게 바다 조망이 가능할 것 같다. 84도 동일하게 조그만 현관 창고 제공이 되어 있어서 신발장으로 양쪽으로 있어도 신발 수납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현관 창고로 놔야지면 잡짐 같은 거 숨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시와 MTV 같은 경우는 최근에 1블럭하고 4블럭 설명 드릴 때 일단 입지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드리긴 했지만 단기간에 지금 1, 2, 3, 4블럭 분양을 한꺼번에 한 거 보면은 일단 나중에 이 4개 단지가 동시에 입주를 하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상가 형성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중학교, 초등학교 개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최근에 시와 MTV 같은 경우가 좀 짧은 기간에 공동 1, 2, 3, 4블럭이 전부 분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영상의 내용들이 조금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공동 3블럭 분양 받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전체 알림 설정은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단지,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